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 오후 2시에 늦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콘크리트 건물들은 열기를 흡수해 뿜어냈고 공기는 습기와 뜨거운 냄새로 가득했다. 면회소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앳된 얼굴의 이병들은 가족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상병들은 후임들에게 으스대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북적거림 속에서도 어딘가 불안하고 답답한 공기가 서려 있었다. 생활관 복도에서 윤서준 일병은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군복 상의는 땀으로 축축했고 모자 각도는 그의 마음처럼 불안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쿵쿵거렸다. 오늘은 누나가 오는 날이었다. 누나가 올 때마다 그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곤 했다. 서준은 누나가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누나를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이중적인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야, 윤서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장민석 상병. 그는 이 부대에서 악명이 높았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몇몇 후임들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교차했다. 서준은 애써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대답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대답하라고, 일병. 장민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네, 상병님. 오늘도 그 여자와. 장민석의 입꼬리가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그렸다. 그 여자라는 단어에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것은 누나를 모욕하는 말이었다. 네, 누나가 면회에 옵니다. 누나? 푹. 장민석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후임들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준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게 진짜 누나야?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장민석의 말이 비수가 되어 서준의 가슴을 찔렀다. 서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항하는 순간 오늘 밤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딱 그런 일 하는 여자 같던데. 장민석의 말에 주변 후임들이 더욱 크게 웃었다. 그들은 서준의 표정을 힐끔거리며 즐거워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가서 물어봐. 어디서 일하는지. 상병님, 면회 시간 얼마 없어. 빨리 가서 확인하고 와. 장민석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면 오늘 밤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장민석의 곁을 지나쳐 면회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누나 미안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윤하린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과하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서준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준아. 그 미소에 서준의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하린은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서준은 애써 밝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린의 시선은 서준의 손목에 머물렀다.
군복 소매 사이로 얇은 멍자국이 보였다. 할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뭐야?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서준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소매를 내렸다. 아, 그냥 훈련하다가요. 훈련? 할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와 다른 이유로 생기는 상처를 구분할 줄 알았다. 훈련으로 생기는 멍은 보통 손등이나 손바닥에 생기기 마련이었다. 손목에 생기는 멍은 누군가 손으로 잡아당겼거나 쥐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정말 훈련 때문이야? 네, 그냥 실수로. 서준은 할인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할인은 동생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그때 면회실 한쪽에서 몇몇 부대원들이 그들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민석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저기 봐, 윤서준 누나래. 진짜 예쁘긴 하네. 근데 뭔가 수상해. 화장품 냄새 진동하고 밤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수군거림이 서준의 귀에 들렸다. 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누나가 이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할인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아, 부대 생활은 어때? 할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는 동생의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평범해요. 선임들은 어떻고? 서준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괜찮아요. 할인은 서준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캐묻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는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다음 주에도 올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인이 말했다.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누나, 안 와도 돼요. 바쁘실 텐데. 왜? 오면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준은 말을 흐렸다. 누나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괴롭힘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할인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할인은 서준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이며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순간 장민석 무리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할인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저 여자. 할인이 떠난 후 서준은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장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네, 물어보라고 했잖아. 어디서 일하는지. 서준은 고개를 떨궜다. 못 물어봤습니다. 못 물어봤다고? 장민석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임이 시킨 일을 못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 윤서준, 이리 와. 서준이 장민석 앞으로 다가갔다. 장민석이 서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준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음에 또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네, 그 누나라는 여자 뭔가 수상해. 화장도 진하고 옷도 그렇고. 장민석이 서준의 어깨를 더 세게 눌렀다. 서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장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혹시 네가 숨기는 거 아니야? 창피해? 아닙니다. 진짜? 그럼 다음 주에 확실히 알아와. 알겠어? 네. 서준이 대답하자 장민석이 비로소 손을 놓았다. 서준의 어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다. 누나를 욕되게 하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한편 집으로 돌아간 하리는 서준의 상태를 계속 생각했다. 손목에 멍, 위축된 표정, 불안해하는 모습.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준아, 정말 괜찮은 거야? 누나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서준은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못했다. 생활관에는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리는 동생의 답장이 없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리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아버지의 전우였던 윤재훈 장군,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 하린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린아, 할아버지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아니, 전쟁 중에 못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봤거든. 그래서 다짐했지. 내가 강해져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군인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군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약자인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장민석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야, 윤서준, 내 누나 직업 알아냈어? 아직이 뭐야? 몇 번을 말해야 해? 장민석이 서준의 머리를 때렸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온다며. 그때까지 못 알아내면 각오해.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런 서준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같은 일병인 김태호는 서준의 동기였다. 서준아, 괜찮아? 응. 장상병이 왜 자꾸 그래?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누나 일 때문에. 누나가 뭘? 서준은 장민석이 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모욕적인 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김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이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토요일이 다시 왔다. 할인은 약속대로 면회를 왔다. 이번에는 장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관심을 보였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저 여자 매주 온다면서 뭔가 수상하긴 해. 너무 예쁘고 일반인 치고는 걸음걸이가 특이해. 군인 같은데? 설마 여자가 군인이라고?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할인이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 시선이 집중됐다. 할인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서준은 지난주보다 더 위축되어 보였다. 서준아,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요. 할인은 서준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다. 잠 못 자? 조금. 왜? 서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꼼지락거렸다. 할인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다. 이것도 훈련 때문이야. 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이건 훈련 상처가 아니야. 면회실 한쪽에서 장민석이 동료들과 속삭이고 있었다. 저 여자 걸음걸이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군인 같은데. 맞네. 너무 당당해. 설마 여군인가? 장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만약 정말 군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장민석이 일어섰다. 잠깐만. 장민석이 면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간부들도 따라왔다. 할인이 장민석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장민석의 질문에 면회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면회객들도 주목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이런 일이 할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왜 궁금하세요? 아, 그냥 윤서준이 누나라고 해서요. 제 동생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장민석이 당황했다. 그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이유가 있나요? 할인의 질문에 장민석이 말문이 막혔다. 아, 그게 나봐세요.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 순간 장민석은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기세에 눌린 장민석이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할인이 서준을 보았다.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어준아, 일어나. 네. 서준이 일어나자 할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소매를 살짝 걷어올렸다. 상처가 더 늘어나 있었다. 할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게 훈련 상처라고. 서준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누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할인이 장민석을 보았다. 장민석이 뒤로 한 발짝 더 물러섰다. 혹시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없는데. 정말요. 할인의 시선이 서준의 상처를 다시 향했다. 이런 상처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장민석이 식은땀을 흘렸다. 이 여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면회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시죠. 중대장 오태수가 나타났다. 그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할인이 오태수를 보았다. 중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희 서준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나요?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태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을 보자 조금 당황했다. 그럼 이 상처들은 뭐죠? 할인이 서준의 팔을 다시 보였다. 훈련 중에 생긴 거겠죠. 오태수가 대충 넘어가려 했다. 훈련. 어떤 훈련에서 이런 상처가 생기죠? 그건 여러 가지. 오태수가 말을 흐렸다.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다음 주에 또 올게. 누나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할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면회실을 나서며 할인이 마지막으로 장민석을 보았다. 그 시선에 장민석이 몸을 움츠렸다. 면회실을 나와 부대 정문을 향해 걷는 할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서준의 멍든 손목과 불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주변의 풍경, 군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 부대의 위험을 눈여겨보았을 할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서준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훈련하다가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과 모순되었고 누나로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할인은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은 평범한 민간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707 특전사 소령으로서의 냉철함과 분석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동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했다. 손목의 멍은 누군가 강하게 쥐었을 때 생기는 형태였고 어깨의 통증은 강한 압박이나 타박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준의 위축된 태도, 눈을 피하는 행동,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몸짓은 명백한 심리적 위축의 신호였다. 이것은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 행위의 징후였다.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과거로 회귀했다. 어린 시절 할인은 유난히 용감했고 서준은 겁이 많았다.
동네 불량배들이 서준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할 때면 항상 할인이 나섰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와 당당한 태도에 불량배들은 번번이 도망갔다. 그때마다 서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할인의 뒤에 숨어 있다가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고마워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듯 했다. 할인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지만 이내 그 미소는 사라졌다. 지금 서준은 혼자였다. 그녀의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주 찾던 할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6.6.25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할아버지의 옆에는 어린아이 몇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전쟁 중에 구한 피난민 가족들이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왜 군인이 됐는지 아니? 어린 할인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전쟁 중에 못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봤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짐했단다. 내가 강해져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그녀에게 군인이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신성한 사명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처럼 강해져서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인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았다. 윤재훈, 그녀의 삼촌이자 육군 사단장.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군인의 길을 걸어온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서준이 면회 잘했니? 할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삼촌, 안녕하세요. 서준이 면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오랜만이네. 할인은 서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손목의 멍, 불안해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불길하다고 외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했다. 삼촌, 혹시 부대 내 가혹 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은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재훈 장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갑고 심각하게 변했다. 가혹 행위? 왜 그런 걸 물어봐? 할인아, 혹시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서준이 상태가 이상해요. 표정도 안 좋고 손목에 멍도 있었습니다. 매운기라고. 할인아, 네가 그 정도까지 느낄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구나. 어느 부대야? 포천에 있는 직할 부대입니다. 알겠다. 내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할인아,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내게 보고해줘. 알았지? 네 삼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인은 확신했다. 서준에게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직접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만약 일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한편 윤재훈 사단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작전 과장을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할인의 판단력을 믿었다. 그녀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707 특전사 출신의 유능한 군인이었다. 그녀가 그 정도까지 느꼈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닐 터였다. 작전과장, 포천 직할부대 상황 파악해봐.
은밀하게. 내 조카가 그 부대에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가혹행위 의혹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부대의 상병 장민석이라는 인물을 주시해라. 네, 사단장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전과장은 윤재훈 장군의 지시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섰다. 며칠 후 은밀한 보고서가 윤재훈 장군의 책상에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장민석 상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윤재훈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할인이가 맞았군.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할인이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자신이 뒤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생각이었다.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전체의 명예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윤재훈은 할인을 믿었다. 7검은 7특전사 출신의 인권감찰단 소령. 이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했으니까. 사단장님, 추가 조사를 진행할까요? 작전과장의 질문에 윤재훈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인이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계속 지켜봐. 알겠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다음 면회의를 기다렸다. 그녀는 서준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민석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녀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민석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군 내부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군 인권 보호 규정과 가혹행위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그녀의 소중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시간은 천천히 흘러 다시 토요일이 다가왔다. 서준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장민석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고 그는 누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을 설쳤고 밥맛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야, 윤서준, 오늘이야. 장민석이 서준을 불렀다. 네, 기억하지? 내 누나한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제대로 못하면 오늘 밤 가호해. 장민석의 협박에 서준은 온몸을 떨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면회 시간이 되자 할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부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할인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은 지난주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다. 서준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할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서준아, 누나한테 할 말 없어? 서준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할인은 알고 있었다. 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때 장민석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였다. 실례합니다. 장민석이 면회실로 들어왔다. 할인이 장민석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또 뭐죠? 저번에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장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하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왜 계속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장민석이 다른 간부들을 보았다.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윤서준이 대답을 안 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하린의 시선이 서준에게 갔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 서준이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구나. 하린이 이해했다. 서준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그녀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세어준아. 하린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어.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봐. 그냥 정확히 말해. 하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라고. 왜? 서준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린이 장민석을 보았다. 왜 우리 서준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죠? 그냥 궁금해서. 정말요? 하린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장민석을 꿰뚫는 듯 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민석이 당황했다. 하린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이었다. 그건 말해보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장민석이 입을 열었다. 그냥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그런 일하는 거 아닌가 해서. 면회실이 정적에 잠겼다. 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런 일이요? 아, 그게. 장민석이 말을 더듬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하린이 다시 물었다.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선 하린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장민석의 굳어있던 얼굴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하린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서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욱 거칠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야, 윤서준, 너네 누나 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장민석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울렸다. 그는 누나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만큼 누나의 신분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보복할 것이 뻔했다. 대답해. 그 여자 왜 나를 무시하는 건데? 장민석이 서준의 어깨를 다시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파고드는 고통의 서준은 신음했다. 아, 아닙니다, 상병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짓말 마. 네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내일까지 그 여자 정체 알아내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장민석은 서준을 위협하듯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가 놓았다. 서준의 어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누나가 다녀갈 때마다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고통을 부추기는 연료가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차라리 누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누나, 제발 그냥 돌아가줘. 여기는 너무 무서워. 생활관 안으로 들어온 서준은 자신의 침상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옆 침상에 있던 김태호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태호는 서준의 유일한 동기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준아, 괜찮아? 또 장상병이야?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태호는 서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김태호는 서준의 괴롭힘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장민석이 서준을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는 서준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몰래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상병이 왜 자꾸 내 누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누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 모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수치스러웠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그런 일 하는 여자 같다고.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태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서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런 말을 매번 들어야 하는 거야? 응, 누나가 면회 올 때마다 더 심해져. 말도 안 돼. 김태호는 서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해. 그는 결심했다. 한편 부대 밖에서는 윤재훈 사단장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작전과장에게 지시를 내려 장민석 상병과 중대장 오태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보고서에는 장민석이 과거에도 여러 후임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 넘어갔다는 기록도 함께 있었다. 윤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고서를 읽었다. 이 녀석 상습범이었군. 오태수 중대장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한 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런 골문 부분을 도려내야 했다. 그는 조카 할인의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특수훈련과 경험으로 다져진 예리한 분석력이었다. 그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인아, 내 말이 맞았다. 우리가 은밀하게 조사한 결과 장민석 상병이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저질러온 정황이 포착됐다. 중대장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여. 할인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삼촌? 공식적으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까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그들은 더 교묘하게 증거를 없애려 할 거야. 할인아, 내 동생이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 네가 공식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볼 거다. 윤재훈 장군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삼촌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로 만들지 않고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녀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모든 연락수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모든 방법은 감시의 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준 일병 동기 김태호입니다.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장상병이 계속 누나를 모욕하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녀는 즉시 김태호에게 답장을 보냈다. 증거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서준이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윤아린 소령입니다.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김태호는 할인의 답장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할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할인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 할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선임이 시키는 건데 뭐가 그거냐. 지금 말고 언제 하냐.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하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증거를 이용하여 장민석과 그의 무리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인권감찰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익명 신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부대 내 가혹 행위 및 금품 갈취 의혹 사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포천 직할부대 장민석 상병이 윤서준 일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녀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곧바로 국방부 인권감찰단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윤아린 소령입니다. 제가 방금 포천 직할부대 가혹 행위 관련 익명 제보를 올렸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공식적인 감찰을 시작해 주십시오. 담당관은 하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위험에 놀랐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속의 특수조사팀이 포천 직할부대로 파견되었다. 하린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삼촌 윤재훈 장군과 국방부 인권감찰단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장민석과 그의 무리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하린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서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의 눈은 굳게 감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토요일, 포천의 하늘은 맑았고 늦어름의 햇살은 눈부셨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윤서준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그는 장민석의 협박에 시달리며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다. 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에게 면회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공포의 시간이었다. 그는 누나가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누나를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생활관 복도에서 장민석은 서준을 불렀다. 야, 윤서준, 오늘이야. 기억하지? 내 누나한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장민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제대로 못하면 오늘 밤 각오해. 장민석의 협박에 서준은 온몸을 떨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면회 시간이 되자 할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부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지난주에 중대장님도 당황하셨잖아. 뭔가 수상하긴 해. 너무 예쁘고 일반인 치고는 걸음걸이가 특이해. 설마 여자가 군인이라고.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하린은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은 지난주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다. 서준아,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요. 하린은 서준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서준아, 누나한테 할 말 없어? 서준은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리는 알고 있었다. 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때 장민석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였다. 실례합니다. 장민석이 면회실로 들어왔다. 할인이 장민석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또 뭐죠? 저번에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장민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할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왜 계속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장민석이 다른 간부들을 보았다.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윤서준이 대답을 안 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할인의 시선이 서준에게 갔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 서준이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구나. 할인이 이해했다. 서준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그녀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세어준아. 할인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나한테 뭘 물어보라고 했어?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봐. 그냥 정확히 말해. 할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라고. 왜? 서준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할인이 장민석을 보았다. 왜 우리 서준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죠? 그냥 궁금해서. 정말요?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장민석을 꿰뚫는 듯 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민석이 당황했다. 할인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이었다. 그건 말해보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장민석이 입을 열었다. 그냥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그런 일하는 거 아닌가 해서. 면회실이 정적에 잠겼다. 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할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런 일이요? 아, 그게. 장민석이 말을 더듬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할인이 다시 물었다.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18년 강릉 테러 사건. 그녀는 대테러 부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었다. 타겟 확인, 진입 준비. 당시 소위였던 할인이 무정의에 대고 말했었지. 무장 테러범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그들은 할인과 부대원들을 조롱했다. 여자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 테러범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할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었다. 대신 차분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3분 만에 테러범들은 모두 제압됐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됐고, 그때 테러범 중 하나가 말했다. 당신 대체 뭐야? 할인이 차갑게 답했었다. 790 특전사 윤할인 소이다. 그때의 냉정함이 지금도 남아있었다. 눈앞에 장민희의 장민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할인이 생각했다. 테러범들도 제압한 내가 이런 놈들을 못 처리하겠어? 할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특전사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장민석은 그 순간을 느꼈다.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다. 제가 뭘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군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알려드릴게요. 할인이 똑바로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7.1 특전사 출신, 현재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윤할인입니다.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다.
장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할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윤할인 소령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재훈 사단장이 제 삼촌이시고요. 할인이 덧붙였다. 장민석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이 파묘를 자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껏 우리 서준이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장민석을 가리켰다. 특히 당신이요. 장민석의 몸이 굳었다. 내일까지 공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민석이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각오하세요. 할인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서준아, 이제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게.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면회가 끝나고 할인이 떠난 후 부대는 술렁거렸다. 저 여자 뭐야? 기세가 장난 아니던데. 중대장님도 당황하셨잖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장민석은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준을 불러 세웠다. 야, 윤서준. 네, 내 누나. 뭔가 이상해. 걸음걸이, 말투, 눈빛 다 이상하다고. 장민석이 서준을 노려봤다. 혹시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누나, 혹시 군인이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장민석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야, 대답해. 내 누나 군인이야?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진짜 군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해방감 때문이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누나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날 월요일,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국방부 인권 감찰단이었다. 할인은 공식적으로 감찰 요청을 했고 즉시 승인됐다. 사단장인 윤재훈의 조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윤서준 일병 관련 가혹행위 의혹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찰관이 부대 간부들 앞에서 선언했다. 오태수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장민석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해당 부대원들은 개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이 시작됐다. 첫 번째로 서준이 조사를 받았다. 윤서준 일병, 편안하게 말해 주세요. 감찰관의 말에 서준은 긴장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민석 상병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제 누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말들이었나요?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런 일하는 여자라고 감찰관이 기록했다. 그 다음은요? 제가 항의하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때렸어요. 서준이 팔을 걷어 올렸다. 아직 남아있는 멍자국들이 보였다. 이 상처들이 모두 그때 생긴 건가요? 네. 다른 증거는 없나요? 서준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김태호가 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김태호가 조사를 받았다. 김태호 일병, 윤서준 일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김태호가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장민석 상병이 서준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모시게 했어요. 김태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휴대폰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장민석 상병이 서준이한테 돈을 요구하는 녹음이에요. 감찰관이 녹음을 들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상병님, 그건, 뭐가 그거냐? 선임이 시키는 건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야, 지금 말고 언제 하냐? 녹음에는 때리는 소리도 들어있었다. 감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언제 녹음한 건가요? 지난주에요.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습니다. 감찰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다. 세 번째로 이병 박수호가 조사를 받았다. 박수호 이병, 혹시 장민석 상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박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했어요. 어떡해요? 작년에 김태호랑 같이 들어왔는데 장상병이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제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었나요? 여자친구가 예쁘다면서 자기랑 만나보라고 그런 식으로요.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개우부하면 때렸어요. 그리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모시게 했고요. 다른 증거는 박수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도 있어요. 휴대폰에는 장민석이 보낸 협박 문자들이 있었다. 내 여친 연락처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밤 각오해.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했다. 네 번째로 상병 최진우가 조사를 받았다. 최진우 상병, 당신은 가해자 측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뭘 목격했나요? 장민석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최진우가 고백했다.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저도 당할까봐. 구체적으로 뭘 봤나요? 윤서준을 복도에서 때리는 것도 봤고 박수호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봤어요. 용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더 힘들게 해준다고. 감찰관이 기록하며 물었다. 다른 피해자는 없나요? 작년에 전역한 김민수도 당했어요. 전역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장민석 때문에 군 생활이 지옥이었다고요. 감찰관이 연락을 취했다. 전역한 김민수의 증언도 확보했다. 장민석 상병은 조직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혀 왔다. 김민수가 전화로 증언했다. 저도 1년 동안 당했어요. 돈 뜯기고 맞고 모욕당하고.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대장도 모르는 척했거든요. 증언이 계속 이어졌다. 장민석의 가혹 행위는 몇 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이다. 면회실을 가득 채웠던 충격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윤아린 소령의 정체와 윤재훈 사단장과의 관계가 알려지자 부대는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듯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공포에 질린 사람은 장민석 상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다. 야, 윤서준. 장민석이 서준을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장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오태수 중대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오태수 중대장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 또한 굳어 있었다. 장상병,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중대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군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나? 자네가 저지른 짓 때문에 이 부대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오태수 중대장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진급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장민석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중대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자네는 끝났어. 오태수 중대장은 장민석의 애원을 외면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속의 특수조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단호하고 빈틈없는 태도로 부대 전체를 압도했다. 그들의 도착은 부대 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해자와 방조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윤아린 소령의 공식 감찰 요청서가 상부에 전달되었고 윤재훈 사단장의 은밀한 지원 아래 즉시 승인되었다. 감찰관들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윤서준 일병을 불러 신문했다. 조사실은 조용하고 냉랭했다. 서준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감찰관들의 부드러운 태도와 할인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용기를 냈다. 윤서준 일병,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찰관의 말에 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장민석 상병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누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그가 당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모든 것을 용감하게 털어놓았다. 장민석 상병이 제 누나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의하면 때렸습니다. 서준이 팔을 걷어올려 멍자국들을 보여주었다. 감찰관들은 그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다. 그들은 서준의 용기에 감동했다. 다른 증거는 없나요? 김태호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감찰관들은 즉시 김태호를 불렀다. 김태호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했지만 서준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는 서준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김태호 일병, 윤서준 일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장민석 상병이 서준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모시게 했습니다. 김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선임이 시키는 건데 뭐가 그거냐. 지금 말고 언제 하냐. 녹음에는 폭력적인 소리와 함께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감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언제 녹음한 겁니까? 지난주에요.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감찰관들은 김태호의 용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증언과 녹음 파일은 장민석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감찰은 계속되었다. 김태호의 용기에 힘입어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냈다. 이병 박수호는 장민석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박수호 이병, 혹시 장민석 상병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박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했어요. 제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었나요? 여자친구가 예쁘다면서 자기랑 만나보라고 거부하면 때리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모시게 했어요. 박수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장민석의 협박 문자를 보여주었다. 내 여친 연락처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밤 각오해. 문자는 그들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냈다. 상병 최진호는 목격자로서 용감하게 증언했다. 그는 장민석이 서준을 복도에서 때리는 것, 그리고 후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전역한 김민수 또한 장민석의 가혹 행위로 고통받았다고 증언했다. 작년에 전역한 김민수도 당했어요. 장민석 때문에 군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감찰관들은 즉시 전역한 김민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민수는 전화로 증언했다. 장민석 상병은 조직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당했어요. 돈 뜯기고 맞고 모욕당하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대장도 모르는 척했거든요. 감찰관들은 장민석의 가혹 행위가 몇 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4명, 목격자는 3명, 그리고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장민석의 범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가혹 행위였다. 감찰관들은 장민석 상병을 신문실로 불러들였다. 장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장민석 상병, 윤서준 일병에 대한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찰관이 김태호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장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이것도 없었던 일인가요? 이것은 명백한 금품 갈취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서준 일병의 누나를 모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런 일하는 여자라고. 장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오태수 중대장이 신문을 받았다. 오태수 소령,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부대원들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윤서준 일병의 상처는 못 보셨나요? 오태수는 말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도 받지 않으셨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네요. 오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찰 결과가 나왔다. 장민석 상병은 가혹 행위, 모욕, 금품 갈취 시도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오태수 중대장은 직무태만으로 보직 해임 및 징계를 받을 것이었다. 하리는 모든 감찰 결과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법무관실의 차가운 공기가 장민석의 뺨을 스쳤다. 그는 신문실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눈앞에는 감찰관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장민석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윤아린 소령의 등장과 그녀의 정체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장민석 상병, 윤서준 일병에 대한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민석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그냥 제 말을 잘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장민석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정말입니까?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는 다른데요. 감찰관은 김태호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민석의 목소리가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좀 가져와. 상병님, 그건 뭐가 그거냐. 선임이 시키는 건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야, 지금 말고 언제 하냐. 그리고 폭행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장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감찰관은 녹음기를 끄고 장민석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것도 없었던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금품 갈취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서준 일병의 누나를 모욕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런 일하는 여자라고. 장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해당 여성은 7컴7 특전사 출신 현직 소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왜 윤서준 일병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게 그냥 재미로. 장민석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했는지 깨달았다. 재미요? 당신의 재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윤서준 일병의 누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녀가 7금월 7특전사 출신 소령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장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찰관의 말에 장민석은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달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범죄자로서 처벌받을 것이었다. 장민석의 신문이 끝난 후 오태수 중대장이 신문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태수 소령,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태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지키기 위해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감찰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입니까?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장민석 상병은 몇 년간 상습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당신이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태수는 말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부대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윤서준 일병의 상처는 못 보셨습니까? 박수호 이병의 협박 문자는 못 보셨습니까? 전역한 김민수의 증언은요? 모두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오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여러 명의 군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하리는 이 모든 신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했다. 그녀는 장민석과 오태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국방부 인권 담당관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윤아린 소령입니다. 포천 직할부대 가혹 행위 사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소령님. 어떤 내용이신지요? 감찰 결과 명백한 가혹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장민석 상병과 오태수 소령을 군검찰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담당관은 할인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령님께서 직접 고발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할인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다. 녹음 파일, 사진, 증언서까지. 그녀는 이 사건이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윤하린 소령님,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군검찰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린은 다음으로 한 일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KBS 탐사보도부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부입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군부대 내 가혹 행위입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인 제가 직접 제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십시오. 하린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취재 검토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린은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이틀 후 KBS에서 연락이 왔다.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송 준비가 시작됐다. 동시에 군검찰에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장민석 상병과 오태수 중대장은 수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주 금요일 KBS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다. 단독 군부대 내 가혹 행위 피해자 누나는 현직 소령. 뉴스 자막이 나왔다. 면회 온 가족을 모욕하고 이를 빌미로 부대원을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인이 인터뷰에 나왔다. 동생이 계속 상처를 입고 나타났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가족을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뉴스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넷 댓글들이 폭발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나? 정말 최악이다. 7월7 특전사 출신을 그렇게 봤다니. 무식도 정도가 있지. 윤서준 일병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상병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밤밤 가혹행위, 특전사 누나, 밤 윤하린 소령. 각종 군 관련 카페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나도 군 생활할 때 이런 일 당했다. 가족 모욕당하는 게 가장 참기 힘들다. 이런 놈들 때문에 군대 이미지가 나빠진다. 전역자들의 증언도 쏟아졌다. 우리 부대에도 이런 상병이 있었는데 신고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됐으면 좋겠다.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도 강했다. 내 동생이 저런 일 당하면 가만 안 둘 거다.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윤아린 소령님 정말 멋있다. 그 결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관련 문의와 제보가 빗발쳤다. 우리 부대도 확인해달라.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 인권 실태 전면 조사 필요. 가혹 행위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은.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답변해야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군 내부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군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장민석 상병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오태수 전 중대장은 보직 해임 및 징계를 받았다. 할인은 이 모든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군법무관실의 신문이 끝나고 며칠 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윤아린 소령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KBS 뉴스 탐사 보도부를 통해 단독 보도되면서 그 파장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군과 사회를 덮쳤다. 뉴스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단독 군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 누나는 현직 소령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이어서 면회소에서 촬영된 서준의 상처 입은 팔과 할인의 냉철한 눈빛이 교차 편집되어 방영되었다. 할인이 인터뷰에 나선 모습은 모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동생이 계속 상처를 입고 나타났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가족을 모욕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인데 오히려 군 내부에서 약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군대 가혹 행위, 707 특전사 누나, 윤하린 소령으로 도배되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할인의 용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군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짓이다. 그 장민석이라는 놈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와, 707 특전사 출신을 건드렸다니 무식도 정도가 있지. 통쾌하다. 윤서준 일병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윤아린 소령님 정말 멋있다. 이런 용기 있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군 관련 카페에서도 관련 글들이 본물 터지듯 올라왔다. 나도 군 생활할 때 이런 일 당했다. 는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전역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은폐 시스템을 비판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언론사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군 내부 인권 실태 전면 조사 필요, 가혹 행위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은 등의 제목으로 심층 보도가 이어졌다.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었고 국방부 장관은 직접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군 내부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여론의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보여주었다. 윤재훈 사단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조카 할인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할인의 용기와 추진력을 믿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장민석 상병과 오태수 전 중대장은 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군 검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장민석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오태수는 자신의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군법회의가 열렸다. 군법무관과 군검찰관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민석과 오태수가 법정에 섰다. 장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오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군검찰관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다. 김태호의 녹음 파일, 박수호의 협박 문자, 전역자 김민수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장민석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그리고 오태수의 직무태만 또한 명백히 드러났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장민석 상병, 귀관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후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모욕,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 군법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장민석의 몸이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태수 소령, 귀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대 내 가혹 행위를 묵인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직 해임 및 징계 처분을 내린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음을 명심하라. 오태수 또한 판결의 고개를 떨궜다. 그의 진급은 물거품이 되었고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부대원들의 상담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새로 부임한 김상훈 중대장은 전체 집합을 실시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매주 익명 신고함을 운영합니다. 둘째, 모든 부대원은 월 1회 상담관과 면담합니다. 셋째, 가혹 행위 신고 시 즉시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김 중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군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넷째, 인권 교육을 매주 실시합니다. 다섯째,
면회객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방조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선후임 간의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서준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는 많이 밝아져 있었다. 토요일 면회소에서 할인이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아, 어때? 부대 생활.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 오신 중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할인도 안도했다. 그리고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참았을 거예요.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할인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한 거야. 가족이잖아. 이제 후임들도 오는데 잘 챙겨줘. 네. 서준이 대답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할인은 그런 서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장민석 상병과 오태수 중대장이 사라진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새로운 중대장 김상훈 소령은 부임 첫날부터 부대 내 모든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말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저녁에는 상담관과 함께 병사 한 명 한 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부대는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사람은 윤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는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힘든 점은 없는지 물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은 후임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서준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들어온 후임 이병 강민호가 울고 있었다. 다른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다. 서준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다. 나도 예전에 당했는데. 하지만 강민호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이 보였다. 무력하고 외로웠던 그때의 모습. 서준은 용기를 냈다. 그는 강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강민호야, 괜찮아? 강민호는 고개를 들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네, 선임님. 무서운 일이야? 말해봐.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하는 동료야. 서준의 말에 강민호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박상병이 계속 괴롭힌다고. 서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었다.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줄 차례였다. 괜찮아. 내가 해결해줄게. 정말요? 그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준은 박상병을 찾아갔다. 예전의 서준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는 박상병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상병님, 강민호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박상병은 당황했다. 뭐? 네가 뭔데? 저도 예전에 당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박상병은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뭔가 느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상병은 강민호를 괴롭히지 않았다. 서준은 그날 밤 확신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후임들을 보호하는 것, 예전의 자신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서준이 찾은 진정한 의미였다. 한편 할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서준의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하리는 서준에게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준은 누나에게 자신의 부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토요일, 하리는 서준을 데리고 외출을 나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 서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누나, 제대까지 한 달 남았어요. 벌써? 정말 빠르다. 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좋은 동료들을 만났거든요. 서준의 표정이 밝았다. 하리는 그런 서준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제는 후임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요. 자랑스럽다. 서준아. 하린이 진심으로 말했다. 진짜 멋진 선임이 됐구나.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하린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서준은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참, 장민석은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 나왔어요. 그렇구나.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오태수 전 중대장은 전역 처리됐고요. 당연한 결과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 하린에게 물었다. 누나는 계속 군인할 거죠? 응.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하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 또한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준은 제대 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린은 좋은 생각이라며 지지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하린은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 지었다. 서준은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겁 많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강인한 남자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윤아린 소령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고 군대 내 가혹 행위 예방 교육 자료에 윤아린 소령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군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하린은 이 사건 이후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대신 군내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국방부 청사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수많은 보고서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힘든 내색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령님, 이번 달 가혹 행위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가 늘어난 건 좋은 신호야.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 100% 해결하고 있어.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 단 한 건도 놓치지 마. 하린의 노력으로 군 내부 문화는 점점 바뀌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윤서준은 제대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경험은 그에게 특별한 공감 능력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 저 때문에 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빠가 제 일로 자꾸 다퉈요. 서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서준의 말에 아이가 안도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서준은 일터에서 우연히 김태호를 만났다. 김태호는 군대에서 전역한 후 경찰이 되어 청소년 범죄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태호야,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카페에 앉아 군대 이야기를 했다. 네오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네가 없었으면 나도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거야. 김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네가 증거를 남겨줘서 모든 게 해결된 거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한편 할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과거 서준과 같은 상황에 있던 한 병사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고 한다. 소령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후임들을 보호하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령님. 하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가족은 서로의 방패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편지를 소중하게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정말 멋진 남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장민석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윤아린 소령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군내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내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해결되기 시작했다. 단장님, 이번 달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은 신호야.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모든 사건 100%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의 지시대로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쌓을 수 있네. 하리는 자신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윤서준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공감 능력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빠가 제 일로 자꾸 다투어요. 서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그리고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서준의 말에 아이는 안도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겁 많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고 강인한 남자로 성장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할인과 함께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누나, 제대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정말 멋진 생각이야. 서준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구나. 하리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준은 할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누나가 제게 용기를 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다. 윤활인 소령 사건이라고 불리며 가혹행위 예방교육에 사용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가족은 서로의 방패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다. 하리는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서, 서준은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